정찰 토픽 세 번째입니다. 최순실 끼워넣기 사면설. 네. 조국 이하영과 맞교환을 할까? 지금 8.15 특사 이야기죠. 8.15 특사를 놓고 법무부에서 이미 이제 명단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실무적인 이 절차를 하죠. 뭐 사면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법무부가 주관으로 해서 이 사면 대상자들을 이제 그 뽑고 있는 그 상황인데, 최근에 정성호가 오늘인가요? 오늘이죠. 법무부 장관으로 정식 취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성호 뭐 친명계의 자장, 8인의 자장이라고 하는, 7인의 자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연수원 동기죠.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해서 이제 첫 번째 할 일이 사면 대상자를 이제 뽑아내는 건데, 그 중에서 조국에 대해서는 정성호가 그 후보자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계속 그 조국 사면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죠. 잘못한 것은 있지만은 형량이 이 뭐 정경심하고 합해서 너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 여태까지 그 혐의들에 비하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정성호는 그래서 이 조국을 사면을 해야 된다는 그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 이화영이죠.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인데, 이화영도 본인이 이 사면을 받아야겠다는 것을 넌지시 지금 이재명에게 계속 각인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국과 이화영 아니면은 둘 아니면은 하나라도, 조국이라도 지금 사면을 시키면은 역풍이 불죠. 역풍이 불고 이 조국은 그렇지 않아도 미락설까지 있죠. 그때 조국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때 이재명이 본인이 자기가 집권을 하면은 조기에 사면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출신 최강욱이 그런 말을 그 정언 비슷하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빨리 사면을 시켜주려고 하느냐? 그것은 대선 때 조국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후보를 냈으면은 이재명의 표를 막 잠식해 갔겠죠. 호남을 중심으로. 호남은 조국 세가 강하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사면을 시켜서 준다. 이렇게 되면 밀약이 되는 거죠. 밀약. 그래서 역풍이 불 수가 있으니까 누가 한 사람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 국민 화합을 위한 사면이야. 그러면 그 한쪽 진영만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자기 진영이 아닌 쪽도 넣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최순실 씨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가 지금 강복절 특사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10년째 복역 중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건으로 10년째 복역 중인 최세원 씨, 개명 전에는 최순실 씨에 대한 사면론이 지금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이 이재명을 만난 자리에서 조갑재 그 대표하고 같이 만났었죠. 그 자리에서 통합 차원에서 이 최순실 씨에 대한 사면을 이제 요청을 했다. 그렇게 정규재 씨 본인이 밝혔죠. 그때 이재명이 최순실 씨가 이제 10년째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좀 놀랐다. 이재명도 놀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그때 이 정규재 씨가 이재명에게 최순실 씨가 10년째 감옥에 있으면서 재산을 다 날려서 궁박한 처지다. 이제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그렇습니까? 10년이나 됐습니까? 하고 깜짝 놀랐다. 이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규재 씨가 그때 당시에 자기가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그것이 힌트를 얻었을 수가 있죠. 그래? 이거 우리 편만 사면을 하면은 역풍이 불 텐데 누가 하면 끼워내야 되겠는데 하니까 이 정규재 씨가 힌트를 줬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최순실 씨가 진영이 이쪽 진영이나 저쪽 진영이나 가리는 것도 참 무의미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쪽이 아니니까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통합 명분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국하고 이하영하고 둘 다 할 것이냐, 아니면 둘 중에 한 명만 하면은 조국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국 당에서 어쨌든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았고 또 선거운동을 이재명 선거운동을 막 했었죠. 자, 그래서 조국이 뭐 사면될 가능성이 이하영보다는 더 조금 있다. 그런데 이하영은 또 다른 의미로 골치가 아프죠. 만약에 그 이하영을 사면하지 않으면은 이하영이 이 카드가 하나 있죠. 불어버리는 거죠.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어. 자, 그걸 불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어르신 딜레마인데, 자, 내일이 7월 22일이죠. 7월 22일이 바로 이하영과 이재명 그리고 김성태가 공범으로 되어 있는 대북 송금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이 피고인이 직접 출석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 5개의 이재명 재판 중에서 이미 4개는 소위 말하는 추후 지정이라는 걸로 멈췄었는데 대북 송금은 아직 그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일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이 열리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도 아마 내일 이제 열면은 변호인들만 참석을 해서 이 추후 지정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뭐 100%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게 수원지법 형사 11부 부장판사 송병훈 이 심리로 열렸는데, 그때 재판을 열기는 열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 열었는데 이재명은 이제 출석을 안 한 상황에서, 근데 그때 공판 준비기일을 통해서 추후 지정하겠다. 진짜 본 재판은 추후 지정하겠다. 또 이렇게 넘겨버렸죠. 그래서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내일도 대북 송금 사건 공판 준비기일도 그런 식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넘겨버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이 대북 송금 문제는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내일 이 법원에서 다시 이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4개의 재판하고 또 상황이 다릅니다. 대북 송금은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우파 시민산 어쨌든 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그 시민단체에서 뭐 또렷이 우파 시민단체라고도 볼 수 없는데, 그건 어쨌든 말 그대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이 시민단체에서 이재명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바로 내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하는 수원지방법원에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철저한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이재명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지금 이 재판부가 심리 중인데 이 사건에 외환죄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외환죄, 지금 내란 특검법,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죄 또는 이적죄로 엮기 위해서 막 압수수색도 하고 막 하고 있죠. 더른사령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더른작전사령관도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외환죄라는 것은 이제 적국가를 내통을 해서 통모를 해서 국가에 해를 끼치는 건데, 이 왜 이재명 외환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 문제죠. 대북 송금, 지금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이 됐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고 또 하나는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지원인데, 이것이 뇌물 형태로 북한 조선노동당에 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외환죄다. 그런 이 논리로 어쩐데 시민사회단체가 이거를 그 진정서를 그 해당 재판부에 제출을 해놓은 상황이죠. 이 문제는 이게 이 법정 밖에서라도 좀 진실을 좀 가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계속 국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걸 이재명의 재판은 중단한다고 해서 그래도 다른 사건, 다른 공범들 재판은 다 진행이 되고 있죠. 대장동에서 정진상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정진상은 그때 자기도 재판 중단해달라고 했지만은 이 기회를 다 잡아서 이제 정진상 재판, 나 홀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재판이죠. 대북송금도 대장동처럼 주범격인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재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김성태와 이화영은 별로 재판할 게 없죠. 김성태는 모든 것을 다 자백을 한 상황이고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내가 보냈다. 그런데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과 통화도 했다. 이화영의 전화기로 이재명이 대신 돈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했다. 이거 다 실토를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툴 게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화영은 이미 자기 그 뇌물 사건하고 다 묶여서 있는 다른 재판에서 대북송금까지 포함해서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화영도 더 이상 할 게 없죠. 원래 이 재판의 핵심은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빠져버렸으니까 이 두 사람이 재판이 빨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제 서정욱 변호사는 심리만 하고 선고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만약에 선고를 해서 대북송금이 확인이 되면은 이것은 유엔과 미국이 각각 별개로 대북 제재를 했는데 그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선고문 같은데 이재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 이재명이 북한을 가기 위해서니까 경기도지사가 그 주체니까 그러면 그게 국제적인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법정에서 멈춰 세운다고 하더라도 내일 아마 멈춰 세울 겁니다. 멈춰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형식으로 이게 CCBB가 가려져서 넘어가야 됩니다. CCBB가 가려져서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것은 상당히 새로운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도 아마 이 대북송금이 가장 큰 이 걸림돌, 나중에 혹시라도 임기가 마치고 나서라도 큰 자기 발목을 잡는 걸 알고 있죠. 이것은 특가법상 뇌물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나중에라도 재판을 계속해서 판결을 받으면은 징역 10년 이상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든 털어내려고 그때 배상윤 KH 그 그룹 회장이 3년 동안 해외 도피를 하다가 SBS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제 8월 달에 온다. 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때 이재명에게 유리한 말을 하나 했죠. 이 대북송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배상윤 그 씨하고 김성태 씨하고 같은 이제 조폭 출신이고 같은 뭐 사업자 같이 사업을 하고 뭐 주가 조작으로 공범으로 살고 해서 같이 그 밀접한 관계지만은 김성태의 대북송금을 배상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배상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쪽에서는 이걸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은 두고두고 족쇄가 되니까 이것을 털어내려고 수사를 다시 하자. 대북송금 수사를 다시 하자. 지금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죠. 이게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했죠. 그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을 하자고 그래 하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이 법정 밖에서라도 이 진술규명 작업을 벌여야죠. 배상윤이 오든 안 오든. 그러면 그때 다시 뭐 김성태, 뭐 이화영 다 이 특검을 하면은 특검에 뭐 특검에서 불러가지고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법정 밖에서 사실상의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북송금 이 국제사회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 특별검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빠져야죠.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추천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세 개의 특검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전부 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임명 추천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고 국민의힘은 아예 배제가 됐죠. 그러면 대북송금은 수사 대상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소속된 정당이 민주당이니까는 민주당은 특별검사 추천 그 건에서 추천권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 무기로 해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거론을 해서 이슈를 시켜서 정말 특검, 대북송금 특검이 한번 해보자. 그건 재판이 다 묻혀져 가지고 마치 뭐 지금 그러고 이것을 재판을 다 없애버리려고 뭐 공소 취소를 하느니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죠. 공소 취소를 하느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이게 그 살아있는 권력의 힘으로 다 없애버리기 전에 특검을 하자고 민주당이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국민의힘이 요구를 치고 나가서 팔을 벌려야죠. 그래서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범죄 혐의를 어쨌든 혐의를 덜쳐내서 그걸 공론화시키면 국민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걸 절차를 거쳐서 이 대북송금의 실체가 뭔지 그것은 이제 법정 밖에서라도 한번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